법무부인 유한의 컨셉 토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진행을 맡은 유달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컨셉 토론 주제 다시 태어나도 변호사 한다 대 다시 태어나면 의사 한다. 토론 스타트. 다시 태어나도 난 변호사가 되겠다라는 입장을 말씀해 주실 안재영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안재영 변호사입니다. 네, 다시 태어나게 되면 변호사는 때려치고 의사가 되겠다 입장을 말씀해 주실 김용주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의사 김용주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태어나면 이제 변호사가 아니라 의사를 선택한 이유는 변호사는 의사에 비해서 너무 가성비가 떨어져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변호사나 의사나 이거 자격증 따려면 진짜 오래 공부해야 되거든요. 엄청 오래 공부해야 되고 힘든 시험도 통과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여야 되는 건 맞고 또 나중에 실제로 그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 하는 일도 힘들죠. 그거에 비하면은 돈을 변호사는 너무 못 벌어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네. 일단 저는 이제 돈을 좀 많이 벌고 싶기 때문에 다음에 태어나면 그때는 저는 의사합니다. 일단 의사가 변호사보다 돈을 얼마나 많이 번다고 하십니까?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직업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1위부터 10위까지 직업 중에 9개 직업이 의사예요. 20위 안에 변호사도 없어요. 급이 다릅니다, 급이. 네, 말씀하시죠. 일단 일리가 있는 얘기는 같아요. 저만 해도 사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왜 법조인의 길을 왔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뭐 되게 대단한 소명의식이 있어서 그랬던 게 아니라 공부 좋아서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죽지 못해 하는 거면 그러면 경제적 보상이 제일 큰 걸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이걸 한 건데 나는 이과는 또 가기 싫었던 거야. 그래서 문과로 한정해놓고 여기서 경제적 보상이 제일 큰 게 뭐겠냐라고 해서 이제 법조인이 돼갖고 이제 사실을 봐서 이제 법조인이 된 건데 나도 한때는 야씨 의사들이 돈을 훨씬 많이 버는데 이게 더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결론적으로 지금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가성비의 구조가 개업 이후로는 변호사랑 의사랑 좀 역전된다고 생각해요. 샐러리맨일 때는 비슷하게 투입하고 의사가 많이 가져가는데 이 개업을 한 이후로는 의사들은 진짜 자리에서 움직일 수도 없거든. 근데 변호사들은 일단은 개업을 하고 나면 되게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할 수 있고 자기가 재판 같은 것도 좀 스케줄링 할 수 있고 하루 종일 앉아서 이렇게 환자들 얼굴만 보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난 이 부분에서 되게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시간 확보에 좀 훨씬 유리한 부분이 있죠. 안중 변호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 하실 것 같아서 일단 나름 이제 저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유한이 잘 되니까 할 수 있는 말씀이세요. 지금 19년 기준 그 서울에 있는 변호사들 변호사 한 명당 한 달 수임 건수 몇 건일 것 같으세요? 서울 평균이면 한 두세 건쯤 안 될까? 1.7건 이 정도 되지 않았나? 1.27건. 이 자료 한번 나갑니다. 이게 먹고 살기 힘들어요. 돈 많이 벌리는 의사가 최고예요. 사실 이건 인정해요. 왜냐하면 사실 대한민국에서 의사들의 평균 급여가 변호사들보다 높다는 건 사실 뭐 나 혼자 뭐 내가 싫다고 부인한다고 될 일이 아닌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약간 그런 삶의 질의 차이인 건데 근데 보통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의사는 사실은 가족들이 좋은 직업이다. 사실 여기에 나는 많은 것들이 담겨 있고 내가 봐도 그런 게 뭐 우리도 사회생활 하다 보면 법조인 친구도 있지만 의료계에 있는 친구들도 있잖아. 의료계에 있는 친구들 어때? 하루 나와서 뭐 이렇게 술을 한 잔 먹는다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뭐 골프를 한번 치러 간다던가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 친구들은 되게 스트레스를 받지. 그 친구들은 하루 종일 앉아 있어야 되니까 그 친구들이 자리를 비우는 것 자체가 그냥 로스인 거니까 이 로스를 메워놓고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사실 변호사들은 재판에 참석하고 내가 의뢰인들이랑 미팅을 진행하고 상담을 하고 이런 시간만 뺀다 그러면은 사실은 어느 정도 스케줄링이 돼서 조금 더 인간다운 삶이나 뭔가 내 취미 활동이나 뭐 이렇게 여유 있게 사람들을 만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다는 측면이 있지. 이런 부분 어때? 제가 일단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의사분들이 보통 어떻게 생활을 하시는지 업무 시간에 어떤 식으로 시간을 보내시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제가 변호사로서 받는 업무와 관련해서 스트레스를 좀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네. 제가 이제 의사를 택한 가장 큰 이유는 그 의뢰인과의 관계에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가끔 보면 사건을 변호사한테 맡긴다, 의뢰한다 이게 아니라 나는 돈을 주고 사람을 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계세요. 나 퇴근해가지고 집에 가고 있는데 막 전화해서 전화 왜 안 받냐, 주말에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고 있는데 나 사건 얘기해야 되니까 전화 받아라. 이런 식의 과도한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그거에 비하면 의사는 사실 그런 건 없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디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이랑 좀 알고 친하다고 해서 그 의사 선생님한테
전화번호를 물어봐서 나 지금 어디 아픈데? 좀 물어볼까? 이런 생각 못 하는데 밤새 일을 하다가 4시 넘어서 잠을 자려고 하고 있는데 5시에 톡이 울리는 거야. 하고 이 시간에 누구야 봤더니 의뢰인인 거야. 깜짝 놀라서 그냥 안일십을 하고 그냥 다시 자긴 했는데 이런 어떻게 보면은 모두 긴밀한 의사소통이 돼야 되는 거는 사건 해결의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선이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 사건 해결이 안 되는 것도 아닌데도 맞아요. 근데 보통 의사 선생님한테 그렇게 내가 당장 필요하다고 밤에 전화해서 물어볼 생각 못 할 것 같은데 또 사실 변호사 그런 측면이 있기 마련이지. 있는데 나는 이거는 그렇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분명 이런 면이 없는 거 아니다. 없는 거 아닌데 이거는 내가 의뢰인이랑 관계를 잘 가져가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근데 의사가 자리를 못 비우는 건 내가 아무리 환자들이랑 관계를 잘 가져가더라도 이거는 어떻게 다른 거로 치환하거나 넘길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근본적으로 왜 있는 거란 말이야. 의사들은 사실은 이제 되게 일률된 비슷한 증상을 가진 환자들만 보는데 우리는 사실은 같은 소송을 계속하더라도 이 소송이 계속 같지 않잖아. 그러니까 축구를 그렇지. 100판 하더라도 이 그렇지. 100번의 축구는 다 다르듯이. 맞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도 나는 어떤 일에서 오는 스트레스나 성취감 같은 게 우리가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해. 주변에 의사로서 의사 이런 직업이 좋다. 근데 이제 이런 직업이 좀 힘들다더라.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신 건 없어요? 동생이 의사잖아요. 걔 힘들어. 걔 진짜 힘들어 죽을라 그래. 걔 여기저기 아프고 살도 많이 찌고 힘들어. 내가 나. 물론 이제 나도 뭐 동생도 뭐 통장 봐봐 이래갖고 동생이 매달 얼마 버는지 내가 체크하진 않는데 되게 힘들어하고 그 스트레스가 오로지 자기 자신이 그 스트레스를 다 감내한다고 할까? 사실은 환자가 이렇게 와서 그런 공간에서 환자를 보고 진료를 보는 상황에서 이거는 누가 도와주기가 되게 쉽지 않은 측면이 되게 있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우리는 일하면서 같이 뭐 협업도 하고 뭐 어떤 법률적 관점에 대해서 여기 물어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조금 더 자유도가 높은 측면에서 나는 변호사가 훨씬 나은 것 같아서 난 다시 태어나도 변호사가 할 것 같아. 이게 의사라면 내가 열심히 치료해서 환자가 나으면 사회 전체적으로 득이 돼. 변호사는 약간 보통 특히 민사사건은 승패가 갈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 의뢰인이 정당한 경우도 있지만 정당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또 좀 도와줘야 되는 측면이잖아. 그래서 한쪽을 편드는 게 꼭 사회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단 말이지. 사회적인 공공선에 기여한다 의사들의 행위는 어떤 짓을 해도. 근데 변호사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을 가능성이. 이게 사실 아닌 경우가 우리가 더 보는 경우가 많죠. 보면은 막 대기업 회장들이나 뭐 재벌 2세들 막 사고 친 다음에 비싼 변호사 써가지고 막 감형되고 이거 사람들 다 인정 못 하잖아요. 저 변호사 진짜 쓰레기다 막 이러는데. 그런 거 있지.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이라는 미명 아래 거짓말하고 그리고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결론을 이끌어야 되는 이끌고 있는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사실 이거 되게 저는 힘들었거든요. 그런 경우가 좀 있었습니까? 좀 있었습니다. 네. 변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이상 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뢰인의 이익을 최선을 다하겠다고 생각을 했고 내가 어느 순간이 오면 이 사건 못하겠다고 던질 건지 안 던질 건지 이 선만 내 안에 단단하게 그어 놓는다고 하면은 그 문제는 사실 뭐 어느 직업이나 조금씩 있지 않겠나 싶어. 뭐 두 분 얘기를 잘 들었고 반대로 정리하면서 그래도 나 이런 부분은 사실 조금 힘들다. 이런 부분은 그래도 좋았다를 반대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주신다면 변호사 좀 그래도 난 좋았다. 그래도 이런 부분 사실 힘든 부분도 있다. 얘기할 수 있다면 별로 없는데. 천직이 변호사네. 사건에서 승소했을 때 이제 사건 다 끝나고 의뢰인분께서 사무실에 찾아오셔서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뭐 잘 해결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막 이런 얘기 해주실 때 그때 진짜 뿌듯한 것 같아요. 그냥 그 맛에 변호사 한다. 사실 저희가 이제 의사란 직업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에서 의사와 변호사를 이렇게 비교하는 건 어려운데 변호사로서 좋은 점과 또 힘든 점이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변호사라는 직업을 또 갖고 이제 원하시는 희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각자의 입장을 얘기를 들어보는 차원이었고 천직이 변호사인 안재영 변호사하고 직업정신이 추철한 김영주 변호사가 아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하여튼 다음에도 저희 새로운 주제로 더 많은 준비를 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